안녕하세요. 윤역사 TV의 윤역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펜벤다졸이 아닌 메벤다졸의 항암 활성 그리고 임상시험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벤즈 이미다졸계 골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 중에서도 펜벤다졸하고 메벤다졸이 가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다른 게 여기 이제 S계하고 키톤기 요거밖에 없죠. 메벤다졸의 이 키톤기가 약간 조금 더 극성이에요. 조금 더 극성이다라는 말은 우리 몸에 흡수될 확률이 펜벤다졸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이 세 가지가 가장 구조가 유사하고 펜벤다졸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메벤다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약물은 거의 비슷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벤다졸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자, 의학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메벤다졸의 항암 활성이 어, 세포 실험하고 쥐 실험,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실험한 이 세포는 악성 인간 폐암 세포인데요. 여기서 항암 활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전도 똑같네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 억제,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도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메벤다졸이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었다. 휴먼 캔서 셀라인에 그리고 인비트로 인비보 동물 실험, 세포 실험에서 모두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항종양 활성, 항암 활성이 말이죠. 이걸 좀 요약해서 보면은 지난번에 펜벤다졸의 양리학성과 비슷합니다.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 골격 형성을 방해해서 암세포가 G1에서 M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세포 사멸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얘를 죽이더라.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암세포가 커지는 걸 방지한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실험 과정에서 보이는 세포 사멸은 PO3, 우리 몸에 유익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에 의한 아포토틱 프로세스의 특징이더라. 이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하고 보입니다. 컨트롤이란 뜻은 대조군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메벤다졸을 처치한 이 세포랑 비교하기 위해서 처치 않은 세포를 컨트롤이라고 해요.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딱 보면 이 종양 세포가 많이 커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졌는데 메벤다졸을 처치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았고 거의 정상 세포와 사이즈가 비슷하죠. 여기서 항종양 활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관 신생, 왼쪽에 있는 혈관이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에 메벤다졸 처치한 곳에는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종양세포 때문에 혈관이 신생되었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메벤다졸을 처치하는 세포에서는 혈관 신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메벤다졸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전임상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2002년하고 2008년 자료가 제일 많았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메벤다졸의 전임상 근거, 프리클리니컬 에비던스. 2002년에 아까 살펴보았던 논문, 폐암 세포를 사멸시키더라. 그리고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고륙종 등의 여러 가지 세포셀 라인의 항암 활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2008년에도 연구가 많이 되었었는데 부신 피질 선암 세포 동물 실험을 했는데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었다. 암세포만 죽이더라. 암세포에만 영향이 있었고 항암 활성이 있었다. 또 2008년 흑색종 세포 실험에서 정상 멜라노사이트에는 영향이 없었다. 오직 악성세포 멜라노마 셀만 억제를 하더라.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자, 논문 근거들이요. 근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2002년, 2008년 외에도 2011년, 14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마 계속 실험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근거 자료들입니다. 메벤다졸의 항암 활성에 대한 것이죠. 이거는 세포 실험 자료고요. 이건 동물 실험 자료인데요. 결국엔 이거예요. 이렇게 메벤다졸의 항암 기전은 세 가지로 축약이 됐었고요. 이 거의
끝났죠. 검증이 끝났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만 들어가면 되는 단계인 거예요. 펜멘다졸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얘들이 임상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메벤다졸이 신약인가요? 아니죠. 특허 지금 걸 수 있나 모르겠네요. 못 걸 텐데. 이제 같은 구조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수백억 들어가는 임상 실험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찾아보니까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메벤다졸이. 미국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가 이제 국립암연구소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국립암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벤다졸로 재발성, 진행성, 소아, 뇌 종양의 임상을 일상을 진행을 한다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존스 홉킨스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이죠.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이 병원이 정말 이제 거의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병원이죠. 여기 시드니 키멜 캔서 센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케네스 코엔 박사님이라는 분, 소아 종양 학자시네요. 이분께서 진행을 한다고 하십니다.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일단 보니까 임상 1상 2상까지 임상 스케줄은 이미 다 짜여졌었습니다. 지금 임상 1상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 5월부터 했었네요. 스터디를. 시험을 하고 있었고 2021년 6월에 1차 평가가 종료가 되고 2022년 6월에 임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여기 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MTJ라고 보이시죠? Maximum Tolerated Dose. 이게 이제 쟁점이 이거예요. 약효는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먹고 있는 약이니까 그냥 기존 상용량에선 독성이 없었다. 다들 구충제 먹고 독성 작용 난 일 있냐. 물론 강한 기세충 감염 때문에 고용량으로 드셨던 분들은 간독성이나 오심구토 이런 것들 정도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항암 치료할 때는 굉장히 장복하지 않습니까? 용량도 잘 모르고 그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 내성량 Maximum Tolerated Dose.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약들은 농도에 따라서 양리 활성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있죠. 아스피린은 100ml로 새로운 양리 기준을 밝혔죠. 100ml 용량으로 매일 복용을 하게 되면 항혈전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더라. 그래서 혈액순환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혈전 기전이 이 저용량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100ml를 먹었는데 두통, 치통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두통, 치통 같은 이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은 500에서 1000m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약물들은 그 농도에 따라서 양리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일정 부분 넘어가면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메벤다졸은 항암 치료할 때 그 용량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이 독성 없이 얼마까지 먹을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유효량이 얼마냐, 암 치료하려면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거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임상 1상, 2상, 3상이 진행이 될 텐데 나중에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할 텐데 1상의 의의는 용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량을 알게 된다면 2번, 3번 이거 문제될 거 있나요? 약효 저희 다 검증이 됐었죠? 먹고 나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전 임상에서 양리 활성 메커니즘 다 밝혀졌고요. 약효는 확실히 있다고 다 밝혀진 상황이고 안정성과 독성은 이 유효량이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 기존의 가이드대로 먹는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량이 된다 하면 이 암 환우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이란 말이죠.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일단 약값이 싸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들이 있어요. 지금 항암 표적 치료제 타겟팅 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여러가지 신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비싼데요. 메벤다졸은 가격이 싸잖아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합성법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량 그리고 적정 복용량 가이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암 환우분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것이에요. 저렴하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암 환우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거의 없이 좋은 항암 치료제를 한번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좀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